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환경 문제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때가 됐다, 이런 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유럽에 대규모 홍수가 나서 지금 차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유럽은 뭐 말도 안 되는 폭염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33도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덜 덥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부터 바꿔보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승용차나 비행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가 계십니다. 거대 도시 서울철도의 저자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대가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원님을 철도 덕후 혹은 철학 덕후, 철덕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네네. 무려 552페이지짜리 책인데 그 글자 포인트가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되는 9였죠. 9입니까? 통상 11을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책은.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책을 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인천 태생이고 지금도 집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려면 이제 인천에서 경인선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물론 서강대를 나와가지고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고, 네. 다들 잘 아시는 그 신도림역의 지옥 같은 환승 있잖아요. 네. 거기를,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 지옥철인 거죠. 엄청나죠. 네. 그 지옥철을 타면서 근데 또 열차가 제대로 가면 괜찮은데 계속 지연되고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네.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언제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뭐 계속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철도에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책에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거는 그 2013년도 철도 파업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든 이제 철도 노조 측이든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평가하고 이제 딱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저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해보자,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개인사도 여러 길었고, 더불어서 이제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552페이지인데 뭐 내용이 그 통상적인 텍스트량으로 계산하면 한 폰트가 작아가지고 9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으로 치자면 저도 책을 써봐서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알거든요. 일반적인 책으로 치면 3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폰트로 키워서 저 수많은 그림까지 넣어서 한다고 치면 3권에서 4권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 2014년 봄부터 조사하고 기획하셔서 이거를 6년 동안 만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 거대 도시 50개 철도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게, 우리 연구원님 21세기 대동여지도 쓰시는 김정호 선생님이시구나. 이거 직접 하나하나 타보시고 노선을 다 그리셨다면서요. 이제 50개의 도시를 다 갈 수는 없었고요. 네. 이거는 위성 사진들을 봐야 되죠. 그 위성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그 노선도 구조들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행정구역이나 이런 다른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제 거대 도시들의 50개 정도 되는 전 세계 50개의 거대 도시들을 일단 찾는 것부터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찾아낸 도시들을 위성 지도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철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거를 쭉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11개 정도의 지표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리고 다시 종합한 값을 만들어냈고요. 그거 뭐 철도 개발 지수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서 이제 붙였고요. 여기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정신이랄까, 요게 또 사실 이 지수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발 지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인간 개발 지수. 네. 그게 뭐예요? 인간 개발, 그러니까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 상세한 내용이 네. 나올 것이고요. 그분이 이제 주장하기를 개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늘 모든 사람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쵸. 이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자기의 잠재된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발이 아니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의료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리고 이제 구매력 이걸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평가하는 게 인간 개발 지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통 부분에서도 거대 도시에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네. 보장하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가운데 중요한 게 철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대 도시, 우리가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에서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까지 생각하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정말 거대한 도시잖아요. 초밀집한 거대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하셨다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는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네네. 제가 계산한 철도 개발 지수대로면은, 그러니까 50개 도시 중에 이제 지수로는 정확히는 22등을 했어요. 22등. 21등이군요. 21등. 서울하고 네. 부산이 포함이 됐죠. 네네네. 부산이 약 33등이었나 그렇고요. 서울이 21등, 네네. 부산이 33등, 네네. 50개 중에서 네네.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네요. 학점으로 치면 이제 B 받고 C 받은 거죠. 부산은 재수강 해야 되고. B 마이너스. 네네. B 네. 마이너스. 네. 이 정도 되면은 요 계절 학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는 그 순간인데 자, 우리보다 잘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뭘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유럽과 이제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제 한국과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철도를. 도시철도라는 우리가 늘 타는 지하철 그리고 광역철도라는 것은 경기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망이라는 철도, 요거는 이제 고속철도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제 전국토를 운행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가진 철도망이고요. 이거 가운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A 학점을 받은 정도인데 그 과목 3개 중에 도시철도로 하면 1, 2, 3, 4, 5호선 이런 네네. 것들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서울교통공사 네. 등이 운영하는 그것들이죠. 여기가 인구당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광역철도와 전국망 철도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B 정도 학점을 받나오는 거죠. GTX나 KTX 같은 것들. GTX는 지금 존재하지 네, 않기 지금 때문에 이제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점수에 네. 반영되지 않는 거죠. 존재하는 철도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 걔네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은 조금씩 학점이 올라갈 텐데 아직은 네. 없기 때문에 이제 광역철도망의 일종이잖아요. GTX 같은 경우는. 네. 얘네들에서 그래서 B 학점을 받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서울 안에는 촘촘하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네네. 이용하는 것도 편한 편인데 전국 단위로 혹은 이 시야를 좀 넓혀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광역하고 전국 단위 철도에서는 어떤 게 부족한가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일단 요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서울 시 경계를 넘어가는 철도가 18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전체 50개 메가시티들을 다 늘어났을 때 대충 B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B 학점 정도가. 네. 그리고 이들 철도가 이제 모여들어서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령 이제 구로역 같이 이제 복선 2개가 들어오는데 도심으로 들어가는 건 복선 3개여가지고 네. 병목이 형성돼 있는 구간. 요게 많거든요. 기차가 네네. 기다렸다가 너 먼저 가고 그다음 내가 갈게. 그다음 내가 갈게. 이렇게 네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되죠. 3개의 기차가 2개의 철도를 사용해야 네네네. 되면 그리고 가령 수서역 같은 SRT 네. 종착역의 수서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호선 주변인데 거기 근처까지 가려면 다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접근성.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나라들 유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럽의 철도는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가요? 유럽의 철도 일단 그 물량 면에서 좀
그 시 경계를 통과하는 물량이 대표하는 건 이제 광역철도가 중심 도시 그 광역권 중심부 서울 같은 중심부와 경기도 같은 이제 광역권 외곽부를 연결하는 그 철도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양 자체가 일단 상당히 많고 인구뿐만 아니라 절대량 면에서도 많고요. 네. 그 병목 자체도 이제 철도 병목 자체도 이제 해소를 한 그런 상태인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철도역의 규모 자체도 이제 좀 더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수서역 이거 있고 여기서 이제 대략 합산을 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승강장 숫자랑 연결된 이제 승강장에서 역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철도의 복선 숫자 요걸로 네. 평가를 했거든요. 얘네들 평가를 해보면 이제 B랑 C 사이에 있어요. 거의 B를 줘야 될지 네. 네. 그 사이에 있는데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요것들이 역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역들이 이제 여러 플랫폼 숫자도 많아가지고 열차를 여러 방향으로 또 많이 출발시킬 수 있는 거죠. 실핏줄이 굉장히 촘촘하게 뻗어 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서울 지하철은 꽤 괜찮은 편, 전국망은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이 네네. 필요하다.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 책을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철도, 이번 세기 중후반을 달릴 근미래 철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탄소 중립의 방향과 철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 왜 이 시점에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우리가 기차를 타야 하는 건가요? 가장 인상적인 값은 그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업 모든 수송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수송량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한 사람 이동 거리 곱하기 이제 이동 인원 인킬로라고 표현을 해요. 한 명이 1킬로 움직이면 1인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네. 1인 킬로미터당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약 10분의 1 정도. 10분의 승용차 대비. 네. 자동차 그리고, 타고 네. 1km 갈 때보다 기차 타고 1km 갈 때 에너지 소비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네네. 더불어서 아직 이제 철도가 이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근데 이 전기가 아직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석탄에서 나오기 때문에 탄소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되죠. 승용차 대비. 그렇지만 이 5배 자체도 사실은 뭐 굉장히 보기 드문 정도의 격차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네트워크 그 승용차에서 철도로 이동 그 통행량을 옮기는 것, 즉 업계 용어로 이게 모달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모달 시프트를 해내면은 바로 이제 그 자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활동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네. 철도를 놓는다는 건 막대한 인프라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장부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네네. 거죠. 지금처럼 승용차 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되 이걸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게 나을지. 일단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미 30년 정도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 모델에서 배워온 건데요. 철도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6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돈을 버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 이후 자동차 마이카 확대, 시대가 네. 열렸죠. 네네. 네. 마이카 시대의 개막 이후 뭐 자동차화라는 표현을 좀 더 딱딱한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유식한 말로는요. 그 자동차화가 개막된 뭐 7,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제 여객 철도의 수송량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객 철도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없는 영역이 일본은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은 철도를 포기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우리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40년 정도 지난 40년 정도는 거의 적자였거든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철도를 놓게 된 거는 결국 그 회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사회적 이득이 있다. 이런 결론을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초점이 되는 거는 지금 단순히 이제 그 탄소 절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설득력이 일부분을 구성할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종류의 농거들을 네네. 증폭하는 정도.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 철도가 거대 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송 밀도를 기록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과 사람들의, 물자를 작은 짧은 토- 시간에 예.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다는 예. 장점이 있는 네네. 거잖아요. 토지 소비량이 적죠. 그래서 그쵸. 이제 도시라는 게 결국 거대 도시, 특히 도심지로 갈수록 이제 토지를 압축적으로 쓰고 높은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도로를 이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대략 한국 데이터만 해도 이제 한 여객 1km당 한 3.5배 정도의 효율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이런 고민을 하나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의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도로를 점유하지 않으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건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모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화했던 학교도 다시 쪼개야 한다. 대중교통도 작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철도의 기본적인 컨셉하고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사실 좀 그렇죠.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쨌든 있다는 거. 일종의 아무튼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네네. 네. 일단 여기가 출발점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 가령 이제 새벽에 청소하거나 하여튼 아무튼 기본적인 기초적인 반드시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요가 노동자들이죠.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는 지점이 있고요. 네. 이분들이 또 생각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는 거죠. 도심 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네. 도심 지역에 청소하실 분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분들이 도심 근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되고 이때 철도망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것이고 이분들한테 이 기본적인 수요 위에 그리고 이제 개인 방역이 일단은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러시아어의 지옥철이 되지 않도록 네. 출퇴근 시간을 좀 분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그 열차 내에서 밀도가 좀 줄어들도록 이제 네. 조정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이런 방향도 있죠. 가령 이제 도심이 이제 아예 중심부에 한 방향으로만 있으면 교통량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데 도심의 극화를 다극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양방향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분산이 되지요. 그래요. 같은 예산을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쓸 거냐. 결국은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입니다. 정치의 계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후보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거대도시 서울철도의 저자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